반갑습니다. 네, 저는 명인 학원에서 그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현수라고 하고요. 그 받으신 자료 7장을 넘겨보시면 옆모습, 이게 제가 맞거든요. 그거 제가 맞는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머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는 학교를 들어가긴 하는데 자의반 타의반 들어갈 텐데 왜 열심히 해야 하는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준비한 것이 제가 첫 번째는 적중 컨텐츠라고 해서 여기 학원에 김용국 선생님 같이 출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고 수업은 2반이 있는데 제 반과 김용국 선생님 수업 2개가 있어요. 김용국 선생님은 저랑 대치 러셀에서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에서 같이 이렇게 공통 수업은 아니었고 같이 계셨던 선생님인데 여기 천안에 수업을 하러 오면서 우리가 컨텐츠를 같이 개발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삼성고 수학에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해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삼성고 일단 수학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담당해본 학교 중에 2번째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잠실에 보인고등학교 있는데 자사고일 때 보인고등학교 학년 평균은 35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35점이면 거기 운동부가 있어요. 운동부들은 대부분 찍고 엎드려 자거든요. 걔네들이 점수 더 잘 나와요. 근데 그 되게 독특한 문화인데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시험이 어려우면 우리 아이가 피해보는 거 아닌가라고 저 같으면 항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자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보인부심이라고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그 지역 학원 선생님들은 그 기출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스터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학교 담당했을 때가 제일 어려웠고 삼성고가 2번째로 어렵습니다. 삼성고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학교에서 부교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큰 노트라는 게 있어요. 큰 노트는 모의고사 모음집이고 부교재는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안 유명하고 제일 어려운 책 요거예요. 그래서 그 부교재와 큰 노트를 같이 출제를 하니까 당연히 어려워지는데 다른 학교들은 모의고사에서 내신 시험에서 20문제 출제를 하면 3개 정도 어렵습니다. 10점, 10점, 10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예요. 삼성고는 1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5개만 쉽고 다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봐도 50분 내에 못 푸는 문제는 2개가 출제됩니다. 그거는 부교재도 아니고 큰 노트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창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교재는 받자마자 이거는 수학을 사실은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풀어내는 게 수학이잖아요. 아니고요. 암기한 거 다 쏟아내서 빨리 풀어야 돼요. 부교재가 한 300문제 정도 되고 큰 노트가 150문제 정도 되는데 다른 기본 문제 포함해서 500문제 정도는 영어 지문과 단어를 외우듯이 그러니까 답을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플랜을 다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보기라도 합니다. 그런 시험이었어요. 때까지는. 그래서 당연하게 그 부교재를 파헤쳐서 변형 문제를 저희가 다 사와요. 사실 삼성고 수준에 출제되는 학교들은 대치동 지역이 있긴 있어요. 학년 평균이 40점, 50점대인 학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교는 표준 편차가 5점이고요. 삼성고는 15점인데 표준 편차는 뭐냐면 학생들끼리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사고는 보통 5점입니다. 하나 틀리면 등급이 내려가요. 삼성고는 15점이고요. 2학년 되면 20점으로 벌어져요. 공부 못하는 학교가 돼버려요. 1학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시험에 안 나오고 성적이 안 오릅니다. 중간에 텅 비게 되고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계속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수시 합격생이 전국 7위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텅 비었는데.
학교는 표준 편차가 벌어지더라도 상위권을 지킨 거니까 계속 그 출제 방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지역의 문제 경향 그리고 사실 경력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어떠한 부교재를 보거나 학교를 봐도 변형 문제 그리고 예측하는 문제는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8기, 9기, 그 다음에 10기 이제 진행되는 학기까지 지금 17문제 중에 항상 15문제 이상씩은 저희가 준비한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중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부교재 변형 문제까지 이제 워크북으로 나갈 텐데 이 두 개는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은 제가 이제 연구실 이름이 수플림 팩토리인데 수플림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부교재 모의고사라고 해서 부교재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가 저희가 일단 시작이 되면 해설 강의를 다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실시간으로 강의를 올리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후 6시부터 수업이라서 학생들 저녁 시간과 겹쳐요. 그래서 강의를 업로드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밴드에 업로드를 했는데 일일이 전부 다 수강 상태 확인하고 전화하고 잔소리하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올해는 제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인터넷 강의 보듯이 수강을 하면 제가 얼마나 수강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매주 수요일에 정리해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교재 우편형 워크북은 이제 비공개고 그다음에 밀착관리 시스템은 같이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페이지 삼성고 대비 올케어반인데 부교재 변형 워크북과 부교재 모의고사는 공통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소할 때 저희가 3월 모의고사 올해는 원래는 서울 경기 지역이 제외가 됐었는데 3월 모의고사 걔네가 안 봤거든요. 올해부터는 전국 다 봐요. 그래서 3월 달 모의고사가 사실 중학교 전범입니다. 시험 범위가. 다 까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공부하기도 애매하고 선행은 겨울방학 때 수원 상하 수원 수투를 했는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변형 문제도 같이 2회분 넣어서 자료를 제공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공식집 이번에 MSMP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공식집 조그만 거 받았을 텐데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MSMP 들어가면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엉덩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방석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MSMP 관리 시스템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 주소는 다 학생들한테 안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간담회 때 진행되는 내용들도 이거 학부모님들께는 비공개로 업로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이거를 이제 제가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MSMP 강의 개설을 제가 해놨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 보면 제가 그 강의를 여기다 업로드를 하고 학생들이 수강한 상태까지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과제랑 다 모아서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폴더가 좀 보기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학생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지금 수강 중인 학생들인데 여기 이제 링크거든요. 이 주소를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로 쏴드려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 친구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엑셀 파일에 이 친구가 숙제를 얼마나 했고 강의를 얼마만큼 들었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써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의 숙제랑 테스트 분석 레포트거든요. 요거를 눌러보면 이 친구 등급이랑 미안합니다. 공개가 됐네요. 1등급이면 좋겠지만 이게 이렇게 틀린 문제와 진단표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시스템까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요 폴더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작년에 MSMP 하는데 지금은 공감이 안 되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놀아버려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연락이 안 되고 어머님들은 저한테 연락하시고 그럼 내가 이제 강의를 하러 왔는데 학생들 보육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전화해서 너 살았니 죽었니부터 물어봐가지고 너 강의 도대체 왜 안 들어? 잔소리를 하면서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내가 훨씬 더 지역보다 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 했는데 수강생들 인원과 상관없이 전부 다 1대1로 관리를 하는데 그럼 제가 직원을 더 뽑아서라도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매주 이제 올해는 수요일에 할 건데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아시라고 이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 연구실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관리 시스템까지 해서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학생들 MSMP 들어가면 질문질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교 중에 서울대 의대 다니는 친구랑 서울대 재료공학부 다니는 친구 2명 뽑아서 카카오톡방 만들어서 거기 넣어놨어요. 그럼 학생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풀어줄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방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 의대 조교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돈 주면 되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모님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밴드 예 다른 거 다 받아주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다른 과목도 서울대 의대가 모르는 게 없거든요. 학부모님 밴드를 제가 개설해서 거기에 매주 소식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거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폴더 URL이라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주소를 문자로 받으시면 클릭만 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재수생반이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수생의 입장에서 상담이 들어와요. 어떤 학생이 있냐면 저희 조카애가 수능을 봤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되게 공부를 잘해서 지역에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고를 들어가서 정말로 초토화된 수능 점수를 받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갔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상담 온 학생은 민사고 재수생이었어요. 민사고 나왔는데 내신이 7등급이었고 대원외고 나왔는데 내신이 5등급인 학생. 너 도대체 왜 공부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펑펑 웁니다. 전 서울의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용산고에 저는 중학교 때 항상 전교 1등이었으니까 용산고에 들어갔더니 반에서 15등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누구나 다 스타트는 좋을 수 있어요. 삼성고도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할 의지가 있고 중학교 때 바보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첫 시험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고 시험 다 잘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못 본 애들은 기말고사 할 때 올라요. 이건 8기도 그랬고 9기도 그랬어요. 근데 여태까지 흐지부지 공부하다가 시험 망쳐버리면 절대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 20점이 뭐예요? 25점씩 벌어져요. 제가 약간 그 감성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지금 학생들이랑 약간 결심의 태도가 달랐거든요. 저는 지금 애들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누나랑 저랑 옥탑방에서 사는데 어쨌든 우리 엄마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막 동네 토스트도 팔고 막 그랬거든. 김밥도 팔고. 그럼 저희를 기르니까 거기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를 안 좋게 소문을 낸 거죠. 뭐 약간 좀 좋게 얘기하면 밤일을 한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 집에 내려가서 문을 쳐 부실까? 아니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복수할까? 지금도 제가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공부했어요. 어떻게든 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이미 아버지가 물려주신 빚이 1억이 있었는데 500만 원씩 팔아끼면 4천만 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7%였어요. 되게 낮게 잡아도.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너무 신났어요. 나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데를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제가 그거를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을 하면서부터요. 저는 단 한순간도 딴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던 동력 그대로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되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제 카드를 흥청망청 쓰시고 다닐 정도는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의 양아빠라고 부르는데 임영웅 모든 굿즈를 다 사시고 콘서트를 막 3-4번씩 가시고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을 오고 강의를 들을 정도면 부루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차피 100명이 모이면 3명은 천재예요. 못 이겨요. 그리고 70%는 아무것도 안 하는 NPC, 이제 게임에서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군대를 석환슬 ROTC 선배고 제가 후배인데, ROTC로 소대장으로 갔을 때 그 병사들 중에서 70%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3%는 타고난 천재들이고, 결국에 27% 안에 들면 되는데요. 27%가 3등급이에요. 3등급 정도만 유지하면요. 인솔 무난하고요. 연고대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으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MSMP 들어가 보면 남자들은 당일에 다 친해져가지고 놀아버리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유효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면 갑자기 다 친해져 버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차피 노는 애들은 70%예요. 그네들 보면서 위안 삼으면 안 되고요. 3%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가고 싶은 대학 갑니다. 이거는 어머님들께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3%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독서량이 되게 많아서 모든 문단을 보자마자 주제 파악이 한 번에 되면 사실 3%라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학을 풀면서 어려워하고 국어를 풀면서 어려워하고 영어를 풀면서 어려워하고 있다면 공부를 하고 싶은 애라면 27% 안에 들게만 해주시면 돼요. 저의 목표는 그거고요. 내가 이제 27% 되라 이건 아닙니다. 27%에 들려고 노력을 하면요. 자기가 10%가 되고요. 10%에 들면 5%가 되고 싶어 하고요. 5% 안에 들면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 동력으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내내 아무런 기억이 없이 그냥 대학을 가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선생님이랑 좋은 이야기하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들만 남으면 제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되게 좋은 추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수를 했고 대학교 때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1, 2, 3, 4학년 동안 MT 간 기억도 없고 놀았던 기억도 없어요. 저는 학점이 4.48이었어요. 제가 강사한다고 했을 때 학과장님이 말리셨어요. 올 A 뿌리고 하나가 A였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이유는 장학금이 있어야 대학을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온 학생들도 조금 더 절실해지고 삼성고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 아닙니다. 절실하게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적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